오늘은 양자 컴퓨팅 시대 정말 올까? 라는 주제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자 컴퓨팅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영상을 그동안 쭉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AI가 정말 미래를 바꿀 유망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AI 기술이 앞서기 위해서는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뛰어난 회사를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AI가 구현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보면 양자 역학부터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양자 역학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학문이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그럼 또 원자는 뭐냐? 그러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 사물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양자 역학을 공부해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과학자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과학자도 아니고 이거를 이해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니 조금 위안이 됐던 부분은 내가 너무 이해력이 낮은가? 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아인슈타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도 양자 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아, 나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기술이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도 연산을 하긴 하지만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그건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슈퍼컴퓨터보다도 몇만 배 빠른 양자 컴퓨팅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이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뛰어난 기술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첩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중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중첩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첩이라는 개념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실험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는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밖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고, 그리고 그 고양이에게 방사능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 수치가 어느 일정 부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독극물이 그 안에서 터져서 결국은 고양이가 죽게 되는 이런 실험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실험에서 우리는 그 고양이가 아직 뚜껑을 열기 전에 살았을지 죽었을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뚜껑을 열기 전이니까 그 안에 고양이는 살았거나 또는 방사능이 너무 많이 유출이 돼서 독극물이 터져서 결국은 고양이가 죽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중첩이란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뚜껑을 열기 전에 고양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상태 또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만 안다 라는 개념인데, 이게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즉 어떤 얘기냐면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또는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뚜껑을 열었을 때만 그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은 한두 번 들었을 때 저도 쉽사리 이해는 되진 않았는데 자꾸 다른 유튜브의 영상이나 다른 개념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중첩 상태가 결국은 살아있음과 동시에 죽어있고 죽어있음과 동시에 살아있는 이 중첩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저 나름대로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양자 컴퓨터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기존의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즉 0과 1로만 모든 수, 모든 언어를 표현하고 연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비트, 2비트, 3비트 하면은 1비트에는 01, 2비트에는 01, 00, 10, 1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존의 컴퓨터는 비트라는 개념을 쓰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큐비트는 중첩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큐비트와 비트의 차이는 뭐냐? 비트는 만약에 뭐 3비트다 하면은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큐비트도 3큐빗 하면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3비트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이거를 계산해서 가장 좋은 값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반면, 8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는 8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서 가장 빠르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기존의 컴퓨터, 즉 슈퍼컴퓨터로는 100만 년이 걸릴 연산의 문제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3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최근에 어떤 논문에 의해 발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특히 저는 암호화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돈이라든가 또한 뭐 정보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데이터화가 될 텐데, 이 데이터를 해독하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결국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양자 컴퓨터의 경우 개발을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하는데,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이 굉장히 쉽지 않고 그 환경이 마이너스 273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상용화되기도 힘들고 아직은 좀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완벽히 구현돼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AI, 많은 기업들이 방점을 찍고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인 AI 시장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46년에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ENIAC이 발명이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75년, 70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 그때 그 ENIAC이라는 컴퓨터는 무게가 30톤이었고 할 수 있는 역할도 지금의 계산기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지금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게 됐고, 그 크기는 점점 작아져 내 손안에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양자 컴퓨터도 지금은 굉장히 먼 기술이고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저는 머지않아 양자 컴퓨터도 결국 우리 생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저만의 또 투자 관점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